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친해지려면 보통 뭘 하죠? 식사를 해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도 역시 식사를 하면서 쉽게 친해지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식습관에 있어서는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의 식습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국인은 절대로 차가운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맥주가 두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칭따오 지역에서 나오는 맥주입니다. 칭따오는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광고도 많이 때리고 어디를 가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예요. 칭따오 맥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준성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준성. 자, 이거는 북경 지역 가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사실 이 맥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 역시 또 북경이나 뭐 상해 가면은 이 준성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원한 맥주를 상상하고 중국을 가서 맥주를 먹을 때도 역시 맥주를 시킬 때, 이번엔 이걸 먹으면 갈증이 확 해소가 되면서 시원하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라이빙 비지오 이렇게 맥주 한 병 주세요 하고 나오는 이 맥주는 전혀 차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죠. 대부분 음식이 한국은 주로 삶거나 또는 국으로 끓여 먹거나 이런 음식이 많은 반면에 중국은 대부분 볶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차가운 음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료도 잘 먹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뭐 보이차, 녹차, 우롱차, 뭐 황차 다양하게 많이 먹는데 이런 이유로 맥주나 뭐 콜라나 상관없이 미지근하게 상온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 가서 너무 목이 말라요. 한여름에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추가로 주문을 할 때 이런 말을 덧붙여야 될 겁니다. 라이빙 비지오 빙더 라는 말을 붙이셔야 되는데요. 빙이라는 것은 얼음이란 뜻인데 차가운 것을 의미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꼭 빙더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중국의 식당은 대부분 원형이다. 식탁이 원형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네모진 식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면 네모진 식탁을 많이 사용해서 앉는데 중국에서 보통 이제 전통 중국 요리를 다루는 식당에 가면은 둥그랗게 생기고 그리고 위에 상판이 돌아가는 원형 테이블을 써요. 그리고 여기 중국 그 식당에 가면 보통 이렇게 방으로 된 식당들이 좀 있어요. 방으로 돼가지고 안에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호스트를 말하는 거죠. 식사를 초청한 사람이랑 손님이랑 앉는 그 자리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손님은 문을 마주보는 안쪽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손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VIP 제일 이제 윗사람이 출입구에서 딱 정반대쪽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출입구 쪽에 보통 문 쪽에 앉은 사람이 뭘 담당해요? 서빙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호스트가 출입구 근처에 문 열리는 데 왔다 갔다 종업원들 왔다 갔다 하는 쪽에 앉고 나머지 손님들은 안쪽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트가 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초청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똥따오주라고 합니다. 똥따오주. 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똥따오주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동쪽 길의 주인이래요. 동쪽 길 주인. 여기 주라는 거는 호스트를 의미합니다. 호스트, 초청하는 사람. 자, 그러면 왜 동쪽 길의 주인이란 말이 나왔느냐?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세계사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실 텐데 춘추 전국 시대는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존재를 하면서 수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진나라가 있고요. 진나라 옆에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의 동쪽에 있었죠. 정나라가. 근데 정나라는 전쟁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세력이 크지도 않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진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진나라가 이 자기 나라를 거쳐가요.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 나라를 거쳐가게 허락을 해주면서 여기에 자기 나라 정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에 대접을 막 해준 거예요. 음식도 차려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 대신에 나랑은 싸우지 말아다오 라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유래된 말이 바로 똥따오주입니다. 진나라의 동쪽에 있는 호스트를 해주는 나라. 그래서 똥따오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시아 올림픽,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또는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게임에 똥이 됐다라는 말을 써요. 어감이 안 좋은데 그게 바로 이제 호스트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중국인은 음식 주문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우리나라는 순서 있나요? 그냥 먹고 싶으면 다 각자 알아서 시키죠. 이거 시키자, 이거 시키자 해서 막 섞어 시키는데 중국은 특별히 순서를 좀 지켜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요. 음식 주문을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에는 요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차가운 음식, 렁차이를 시킵니다. 렁차이라고 하면은 약간 냉채,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야채 요리 같은 거, 밑반찬 같은 걸 먼저 시켜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데 우리는 밑반찬을 공짜로 주잖아요. 외국에서는 밑반찬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김치라든지 아니면 샐러드류 이런 음식들 있죠? 이런 게 보통 렁차이에 해당돼요. 중국에선 지금 여기 보이죠? 오이 요리, 이런黄瓜 이런 걸 많이 시켜요. 황가나 아니면은 미나리 같이 생긴 그런 요리가 있어요. 야채 요리가 있는데 콩신차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냉채 중에 하나죠. 이런 음식들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운 음식을 시킵니다. 热菜. 예, 热菜. 지금 이 가지를 구운 건데요. 이것도 热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또 热菜 중에 보통 메인 요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메인 요리. 그래서 꽁바오 찌딩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꽁바오 찌딩. 닭 연골 같은 거 볶음 요리인데요.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또 위샹로스 이것도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메인 요리를 많이 시켜 먹습니다. 위샹로스 같은 것도 먹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생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고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메인 요리를 그 다음에 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이라고 주시라고 하는 걸 시키는데요. 보통 밥이나 면류가 돼요. 그래서 자오판, 볶음밥 같은 걸 시키기도 하고요. 니로면, 우육탕면 이런 걸 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이 음식을 진짜 이렇게 다 먹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명 친구끼리 갔을 때는 이 순서대로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모임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런 탁자에 둘러 앉아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꼭 이 순서에 따라서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중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중국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종더 중국 원화를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간단하게 중국어를 배울 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료는 어떻게 해요? 음료는 아무 때나 시켜도 됩니다. 饮料就随便吧. 아무 때나 시키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을 볼게요. 음식을 남겨야 한다? 이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기면은 되게 신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부득부득 배가 불러도 끝까지 음식을 다 먹고, 특히 결혼해서 뭐 장모님 댁에 간다 그러면 음식을 다 먹죠. 하나도 남김없이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오는데, 중국에서는 음식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지 잘 대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손님이 만약에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음식 준비를 부족하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5번째. 중국인의 특이한 문화, 커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영상을 같이 편집을 해서 올려볼게요. 커즐이는 뒤에 이어서 볼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나라 걸륭제, 미복자맹, 백성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인데, 이때부터 유래가 됐고, 차나 술잔을 채워줬을 때 검지나 중지를 구부려서 요 그림처럼 감사를 표시하는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커즐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설명하고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커즐이가 무슨 뜻이냐? 커우라고 하는 것은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즈는 손가락을 나타냅니다. 리는 예절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커즐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손가락을 구부려서 나타내는 예절인데요. 보통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다음 톡톡톡 3번 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중국어로 시에세,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시에시에라고 말하지 않고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서 탁자를 톡톡톡 치게 되었을까요?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유래는 바로 청나라 때부터 거슬러 쭉 내려오는 것인데요. 청나라에 유명한 황제가 3명 있어요. 3분.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강제, 옹정제, 걸륭제. 3명이에요. 이 3명을 통틀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유명한 황제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커즐이를 쓰게 된 것은 바로 걸륭제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걸륭제는 뭘로 유명하느냐? 민심을 살피는 거죠. 민심을 이렇게 살피는 걸로 유명을 한데, 특히 사복 차림으로 백성들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현장에 딱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사복을 입고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민심을 살피러 나갔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제 차를 마시러 간 거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 차관에서 차를 이제 신하들한테 먼저 따라준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한테 따라주니까, 신하들이 원래 황제가 차를 따라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절을 하죠. 삐시아 간시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황제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민생으로 나왔으니까, 사람들 사이로 나왔으니까 그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신하가 머리를 비상하게 빠르게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황제라는 말도 못하고 감사도 하고 절도 못하니 재빨리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다음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해서 톡톡톡 친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나타낸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기지가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신용을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톡톡톡 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커즐이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톡톡톡 치는 거는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상대편이 나보다 훨씬 연장자다, 또는 나보다 지위가 한참 높다, 사장님이고 난 직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극 존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나한테 술을 따라주거나 차를 따라줬다, 이럴 때 5손가락을 전부 다 구부려서 톡톡톡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편이 사장이고 내가 사원이에요. 그 사람보다 한참 지위가 낮거나 어리거나 할 때 그분이 내가 따라주는 거를, 내가 이제 술을 주거나 차를 줬을 때 못 봤어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예를 표시하는 거죠. 이럴 땐 손가락을 하나만 써서 톡톡톡 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인데요. 막상 중국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문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즐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